안녕하세요. 역사와 경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비교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비교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비교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기술 비교표고요. 두 번째는 제품 비교표입니다. R&D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일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제품 비교표에 기술 비교를 살짝 녹여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이템의 비교, 그러니까 제품 비교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제품 비교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템플릿을 활용해서 비교표를 만드는 방법이죠. 가로 세로 축에 경쟁제품과 경쟁제품을 놓고, 그리고 한 축에는 가격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템의 가치, 차별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표를 만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교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제품, 그러니까 제품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경쟁 제품들이 이런 비교 대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템의 경우 아이디어 기반의 아주 혁신적인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제품 카테고리로 엮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스타트업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는 과정 중에 비교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문제 인식 없이 아이템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고객이 몰랐던 문제를 내가 환기시켜 주면서 아이템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나, 스타트업이 이런 식으로 현재 인식되지 않은 문제들을 고객에게 인식시켜 가면서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비교표를 만들 때 비교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제품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라 하면 고객 문제 관점에서 기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줬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쟁제에는 펩시콜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코카콜라는 전략 수립을 할 때 펩시를 대상으로 전략 수립을 하지 않고 물을 대상으로 놓고 전략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콜라가 해결하는 고객 니즈와 물이 해결하는 고객 니즈가 같다고 보고 비교 대상으로 삼고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것처럼 고객 문제 관점에서 비교 대상을 찾아주시면 우리가 비교표를 만드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교 대상을 찾았으면 이 대상들과 비교하는 기준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 기준은 제가 스타트업을 하는 깐깐한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능적인 관점과 성능적인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계획서의 비교표를 만드실 때, 처음 비교를 하실 때 이런 기능적인 관점과 성능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시작하시면 조금 더 생각을 경제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적인 관점은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성능적인 관점은 높고 낮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분이 처음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엔지니어 출신의 사업자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단순히 기능이 많거나 성능이 높은 걸로 비교표를 만드시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의 기능과 성능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구현하는 고객 가치와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의 스펙에 구현되는 기술이 기능과 성능을 바라보는 거지, 단순히 기능이 많고 적은과 성능이 높고 낮음으로 이 기술의 실익을 살펴보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쓰는 키즈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즈폰이 좋습니다. 그런데 커스터머인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요, 게임이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 것보다는요, 아이들과 연락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게임은 가급적이면 적게 다운로드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의 타겟 고객이, 그리고 제품들이 키즈폰 같이 특수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기능과 성능은 이 고객의 니즈나 문제 혹은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 혹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비교표를 만들 때 기능과 성능 관점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기능과 성능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일단 기능과 성능을 먼저 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쭉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업계획서의 아이템 비교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을 찾고 어떻게 비교 기준을 잡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우리 제품의 비교 우위, 강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정리했던 기능과 성능 중에 어떤 게 고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니즈와 맞물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중요한 비교 기준들을 사업계획서 비교표의 윗단에 놓으시는 게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아이템의 비교 우위를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아이템의 비교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